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9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좀 체온 좀 낮아졌습니까, 정민이요? 하나도. 아니 하나도 안 낮았어? 너무 기대했나 봐요. 넌 체온이 너무 낮아 원래 기본 체온, 기초 체온이. 근데 그냥 이런 공포 영화들은 사실 책을 보면서 공포를 느낀다기보다는 보면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책도 가끔 보면 되게 무서울 때가 있는데. 오싹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책은 그런 막 음향 효과가 있진 않지만 네. 우리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 장면을 막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책도 꽤 무서울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무서운 책을 이제 2부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체온 낮아질 준비하시고. 이거 아이씨 어디 가서 우리 체온 낮아 기본적으로. 이 바로 에드거 앨런 포가 네. 했던 공포 소설 중에 최고의 걸작이다. 최고의 라는 걸작. 말을 듣고 있죠.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어릴 때 아주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아버지가 이 좋은 소설이 있다 해가 이 소설을 읽으라고 해서 읽고 나서 네. 자기는 몇 달 동안 불을 켜고 방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뭐죠? 그게 바로 이게 외래어 이름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아몬티아도 술통. 티아도 술통. 무슨 아몬티아도가 브랜드예요. 뭐 우리가 사또 뭐 라루를 하듯이 그런. 아몬티아도 술통? 네. 그건 안 읽어본 것 같은데. 이거 와인의 브랜드 중에 뭐 몬티아라는 와인을 약간 변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몬티아도 술통이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1인칭 나가 주인공입니다. 네. 얘기도. 이 사람 뭔가 그러니까. 내적으로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에드가 앨런 포 이거 제대로 조사해봤으면 어쩌면 저 범죄 좀 저질렀을 수도 있어. 벽 뒤져봐야 돼. 마룻바닥 뜯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아몬티아드 술통? 네. 저는 약간 생소하네요. 포건 내 어렸을 때 한번 쭉 읽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요건 약간 생소합니다. 이거는 술통에다가 추리해보는 거야 우리. 네. 술통에다가 부인을 집어넣은 거지. 술을 계속 발효를 시키고 마셨구나. 그 시체와 함께 술을. 아니 그 예전에 우리 추리 소설가 중에 일제 강점기 때 유명했던 소설가 김내성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 소설 단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차마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그 시신을 항아리에 그 땅에 묻는데 그 땅에 복숭아 나무를 심어가지고 복숭아를 먹어? 예, 그러니까 그 시신을 빨아들인 복숭아를 가지고 먹는다. 그랬는데 그 여자를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땅에 그 파묻는 걸 보고 바로 자기가 거기서 다시 밤에 몰래 시체를 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오늘 지금 나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이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기를 너한테 주는 거다라고. 그런 이제 소설이 있죠. 단편 소설에. 김내성 소설도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김내성. 예, 마인이라고 이 사람은 탐정 유불란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유불란 이름이 유불란. 네, 탐정 유불란 해가지고. 그냥 추리 탐정 소설. 네,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탐정 소설이 이렇게 썩 발달하진 않았죠.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추리 소설은 좀 근대 영국이나 좀 이런 데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에 발전하고 많이 개를 같이 하고 또 결국 추리 소설 자체가 성립할 때는 뭐 이건 좀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추리 소설은 결과가 먼저 나와 있어요. 죽었다. 이게 결과가 먼저 나와 있고 찾아가는 과정이죠. 용의자를. 그러니까 결국 아주 논리적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결말의 반전이 아니라 결과는 다 아는 거죠. 누구 죽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스 긴장감을 유지해가는 것들. 그냥 아주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약하구나. 좀 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요즘 좋은 작가도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또 환경적으로 탐정이 얼마 전부터 이제 합법화가 됐잖아요. 아직도 합법화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흥신소? 우리는 그렇게 그게 이제 대신돼 있었고
요즘에 이제 뭐 자격들이 있어가지고 탐정 시험을 보긴 보더라고요. 오. 이제부터 정식적으로. 근데 국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험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 그냥 자기들끼리 단체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2년 전부터 네. 탐정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형사물이었다가. 논리성의 결여의 한 표를 논리성 결여. 아니 진짜로 아, 우리가 탐정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논리성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또 자랑을 또 하자면 미국에 이제 갔다 왔잖아요. 1년? 2년? 2년 반. 근데 이제 그때 배운 게 네. 그거예요. 그 한 2년 반 아니 뭐 2년 반 다 다니진 않았지만 하여튼 한 1년 동안 계속 배웠던 게 그 논리성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뭐 가정을 하면 그 중에 비는 부분이 뭐고 채워지는 부분이 뭐고 그래서 그 비는 부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게 약간 논리적인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논리성을 찾으려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썩 있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토론이라는 걸 하면서 맞습니다. 논리력을 키워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토론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고 네. 요즘 들어서나 뭐 얼마 전부터 그런 게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주입식, 그렇죠. 암기식 이런 교육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회의 환경의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네. 이제 암기식이라든지 이런 주입식 아니고 열린 교육, 토론 이런 문화들하고 좀 반대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상황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문화에서 이 추리 소설이 꽃을 피우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죠. 요즘 친구들은 논리력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그 말대꾸 같은 거 되게 잘하잖아요. 요즘에. 논리적으로 반문해요. 예. 너네 집 애들이 나 논리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 네. 논리적인 환경이 좀 더 많이 되면 아마 추리 소설도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굳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추리 소설을 따져보면 네. 비교적 최근에 읽은 게 이제 그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그게 약간 이제 추리 소설에 가깝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긴 또 이제 그 치매 아저씨가 나와갖고 논리 없어도 돼 또 치매 아저씨랑. 별로 논리적이지 않아.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자, 그 에드가 앨런 포어의 네. 그 뭐라고 그러시죠 제목이? 아몬티아도 술통. 아몬티아도 술통. 네. 어떤 몬티아 내용?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은 주인공은 난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예요. 친구가 있는데 포르투나토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참 무리하게 자기한테 군다 이거죠. 뭐 진짜 무리한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여튼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가 다시 나를 또 모욕하네.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자 어떻게 되느냐 더 잘해주는 거예요.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더 웃어주고 말비를 잘 맞춰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람이 포르투나토의 약점이 뭘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와인 감정에 자기가 일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인 감정하면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요걸 활용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카니발 축제가 이제 열리면 그날 카니발 기간 동안에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많이 먹고 마시고 떠들지 않습니까?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카니발 축제 때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럴 때 포르투나토를 만났는데 이 술을 또 많이 마신 상태예요. 지금 포르투나토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주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니까 오늘이 그날이다. 그날이다 진짜 딱 해서 또 보니까 차림새도 완전 광대 차림새예요. 이 사순절에 뭐 머리에는 방울 달린 모자를 쓰고 얼룩덜룩한 꺼리광대 의상을 입고 그래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야 정말 잘 만났다. 오늘 진짜 멋지다. 그 내가 지금 좋은 와인을 아주 큰 통으로 하나 샀다. 술통 큰 거 하나로. 그게 이제 아몬티아도 와인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스페인의 몬티아산 와인이 아주 고급 와인이 많다는데 그걸 약간 좀 의식한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몬티아도 큰 통을 샀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 비싼 사람. 지금 또 이 카니발 이때 그러니까 내가 좀 의심스럽단 말이지. 그래서 니한테 물어보고 사야 되는데 이미 와인 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이제 얘는 술도 한 잔 먹은 데다가 아 감정하면 난데 와인 감 아몬티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계속 아몬티아도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네가 아무래도 바쁘지 않냐 지금 내가 루켓이라는 친구가 그나마 그나마 금마도 못 보지만 그나마 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걔한테 가서 부탁하겠다 이러니까
야, 걔가 뭘 알아. 걔는 아무것도 몰라. 걔는 흔히 말해서 막걸리하고 맥주 구별도 못하는 애야. 근데 뭔 아몬티아도를 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냐. 뭐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걔도 이 정도 한다는데 계속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같이 가주 마야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러면 자기 집 지하에 아주 지하 창고에 있다. 그래서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에 잘 사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야, 난 내일 아침까지 안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 꼼짝 말고 집에 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인들이 다 놀러 나가고 그렇죠. 내일 아침까지 안 들어온다니까 집이 완벽하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포르투나도를 데리고 내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자. 야, 그중에 이제 술 한 병 마시고 이게 습기가 축축하게 지금 이 내려가는 지하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기가 축축 차오게 있고 이 주인공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아주 태연자약하게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같이 네. 감정하러 가자. 그리고 이 희생양이 되는 포르투나도는 그냥 막 술 먹고 지금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고 내려가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 꽤 넓네 이런 이야기 하다가 뭐 우리 가문이 몽트레소 이 주인공 나가 몽트레소로나 우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데 끝발 좋은 집안인데 이러니까 포르투나토가 비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자네 집안에 문장이 뭐랬지? 원래 큰 집안들은 문장이 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비꼬는 거죠. 네 그 집안이 그래 큰 집안 나는 문장 아직도 몰라 이런 식으로 알면서 이제 비꼬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 다리가 뱀을 한번 쫙 짓밟고 있는 그런 문이다. 그런데 그 뱀은 또 사람의 발을 뒤꿈치를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이러니까 그 표가 뭐냐 문장에 있는 네. 말이 뭐냐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죠. 나를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본래 스코틀랜드 왕실 문장의 말이래요.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 왕실의 문장에 새겨진 표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는데 뭐 이제 가면서 계속 권하는 거예요. 술을 매독 아시죠? 프랑스 와인 매독을 권하고 그러니까 계속 쭉쭉 가면서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와인 마개를 따가지고 계속 술을 권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예전에 아는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결사 조합하는 거. 네. 그게 본래 이제 습공조합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메이슨이라는 게 그 돌 쪼는 습공조합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음모론 말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18세기 초반에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일종의 박애주의 단체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일종의 그림자 정부처럼 막 뒤에서 모든 음모를 꾸민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길드 조합에서 아무래도 비밀스럽고 이런 느낌이 주니까 그런 거죠. 너 거기 들지 않았냐? 아, 들었다. 말도 아니다. 막 계속 하다가 들은 거 보여줄게 하면서 내가 뭘 꺼내는 거예요. 외투자락에서. 그게 뭐냐면 흑손 있죠. 우리가 흑손? 흑손 요 시멘 같은 거 바르는 흑손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징표인 거예요. 내가 프리메이슨의 후예라는 징표로 나는 항상 이런 걸 들고 다닌다. 외투에 그런 걸 들고 다닌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장난치나? 뭐 근데 어떻든 당신이 조합은 맞긴 맞나 보네. 이러면서 한테 빨리 가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도 이게 복도를 지나고 토굴까지 가는데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토굴 끝에 맨 마지막 도착을 하는데 좁은 토굴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예전 지하 일종의 묘지였던 거죠. 사람 유골이 엄청나게 천장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예전 지하 유골. 네. 예전에 뭐 우리 카타콤 그 예전에 로마 그 기독교 초기 탄압받을 때 지하 묘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유적이 그게 장례 풍속으로 내려왔는지 그리고 있는데 그 유골을 해치고 보면 담벼락 안에 또 다른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일종의 공간이 하나 있는 거죠. 기둥이 있고 좀 단단한 뒤쪽은 벽이고 이런 기둥이 하나 있고 이런 벽으로 막혀 있는데 하여튼 거기 있어요. 벽 이제 유골 사이로 해치고 가면. 그런데 이제 포르투나토가 어디 있는데 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여기 안에 있다. 포르투나 보고 저기에 아몬디아조 주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네가 한번 감정을 해보게 하니까 비틀거리면서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내가 포르투나토에 달려들어 가지고 자물쇠를 여기 아까 기둥 2개 있다 했잖아요. 한쪽에 자물쇠인데 그걸 가지고 한쪽에 밀어붙여 갖고 그냥 자물쇠를 이제 허리 쪽에 다 돌려가지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초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술 취한 상태에서 의안이 벙벙한 거죠. 그 저항도 못하고 그래서 자물쇠 걸고 딱 열쇠 통 자물쇠 통 넣고 열쇠를 가지고 구멍 갖고 장이 빠져나온 거죠. 그냥 냅두고. 네. 그래서 친구 보고 야 손을 한번 벽에 대봐라 축축하지. 너 나한테 다시 한번 돌아가자. 내가 아까 변병에 몇 번이나 말을 했잖아. 야 이쯤 돌아갈까? 너 계속 가자고 했지. 이쯤 돌아갈까? 다시 한번 돌아가자고 나한테 말을 해봐. 부탁을 해봐. 빌어봐 이러는데 뭐 할 수 없네. 그럼 너 그냥 두고 난 가는 수밖에. 그렇지만 너한테 좀 더 먼저 주의를 줘야겠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몬티아도 하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 좀 제중심 소리나 달라. 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결국 유골 해치고 미리 갖다 놨던 건축용 석자고 모르타르 해반죽을 해야 되니까 골라가지고 이제 삭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벽을 이제 아까 구멍 하나만 있잖아요. 그 구멍 하나 막으면 완전하게 밀폐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벽을 한 줄씩 벽돌 같이 삭히잖아요. 그리고 몰타를 갖고 이제 바르고. 그러니까 아까 갖고 있었죠. 흑선. 전체 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째 줄, 7째 줄 바니까 이제 자기 가슴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저기까지 제가 거의 마지막에 이제 완성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함 소리 나오고 비명 소리 나는 거죠. 너 왜 이러냐? 도와다오. 이제 농담 그만하고 그냥 도와다오. 근데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사가지고 깊은 밤이 다 돼가지고 이제 10째 줄까지 석축을 마치고 11번째 줄 다 끝내고 이제 무거운 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끼얹고 이제 완벽하게 감옥이 돼버린 거죠. 이제 완전하게 사방이 다 밀폐시켜버린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포르투나토가 계속 구슬프게 목소리를 외치는 거죠. 약간 실성해 가는 거죠. 멋진 농담이다.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같이 이야기하자. 같이 웃고 술이나 마시자. 이 주인공은 계속 그런 거죠. 아몬티아도 말이지. 그래 아몬티아도 너무 늦었다. 집에서 우리 집사람과 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좀 같이 가자. 돌아가자. 제발 몽트레소. 그래 제발 하면서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포르투나토 잠잠하니까 포르투나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포르투나토 불르면 대답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자기는 그 횃불을 마지막으로 그 틈새로 하나 밀어 넣어주고 자기는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요. 반세기 동안 이것을 허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제 50년이 지났다는 거죠. 부디 편히 잠드시기를 이렇게 부디 편히 잠드시기를. 그거는 안 들키고 끝났네요. 그렇죠. 50년 동안 아무도 없었다. 부디 편히 잠드시기를.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뭐야? 내가 그 처음에 무슨 꽃 뭐 얘기했었잖아요. 이걸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 그게 오사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오사카에 사는 아주 사이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인가 동생이 부모님 없는 사이에 언니인가 동생을 죽였어요. 누군지 모르겠다. 하여튼 죽였는데 나중에 이제 죽인 다음에 토막을 낸 거야, 애를. 그런데 나중에 그 머리 하나만 따로 누가 건져갖고 어부가 건져갖고 너무 무서워서 뭐 계속 그 머리가 오사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 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이제 뭐 너 이름이 뭐야? 뭐 물으면 다 계속 오사카 어디서 왔어? 오사카 이거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막 물어보고 막 근데 계속 오사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그 언니가 이제 간 거 죽인 언니가.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물어본 거야. 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오사카. 어디서 왔어? 오사카.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넌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바로 너. 그래. 그거가 오사카 얘기였어요. 우리 어릴 때. 꼬가 아니라 까였네. 그게 오사카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거 많아. 뭐 물어보면 다 바로 너. 그래. 마지막엔 바로 너. 바로 너. 아니 근데 에드가 알렌포 소설 중에 범인은 너다라는 소설도 있어요. 사실 단편 소설도. 지금처럼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범인은 너다. 다 여기서 따온 거네. 저기서 따왔네.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네. 생각이 나셔서. 오사카에서. 난 그래 어릴 때 왜 오사카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일본에 오사카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어렸을 땐 그렇지. 오사카 그러는데 어디 사투리인 줄 알았어 나는. 빨리 오세요 뭐 이런 뜻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일본 오사카였어. 오사카. 네. 무시무시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몬티아도 술통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오사카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실은 최고의 지금 오사카가 최고의 어린 시절 공포고 아몬티아도 술통은 포 최고의 수작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폐쇄공포증이라고 하잖아요. 극치를 보여주죠. 사람을 이게 한 번에 죽이는 건 사실 별로 안 무서운데 그 사람을 갇혀가지고 천천히 뭔가 그런 공포가 더 심하지. 예전에 무슨 영 블레어 위치였나? 하여튼 아니 베니싱이었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산채로 애를 관에 넣은 거예요. 뭐 약에 취했다가 이제 깨보니까 관 안에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막 긁고 뭐 좀 주머니에 라이터로 이렇게 켜보고 뭐 이러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 상황
그게 바로 또 의식의 몰락이 나옵니다. 포가 지은 의식의 몰락이 바로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죽은 줄 알고 산채로 관에 생매장을 하는데 며칠 후에 여동생이 깼겠지. 그 피를 묻은 채로 흘려 나와가지고 너가 그런지 네가 날 죽였지. 그 오빠 앞에서 쓰러지고 그래 주인공이 놀라서 도망을 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의식의 집이 반쪽 쪼개지듯이 갑자기 다 무너져 내리더라. 이런 게 또 의식의 몰락도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수지예요. 추리 소설, 공포 소설. 그렇네. 이 사람 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형태의 이런 추리 소설이라는 이런 형태로 확실하게 문학적 형식으로 이렇게 낸 사람은 포가 오성과 같은 본격화됐다. 거 있었겠지. 여기 중에 내 다리 내나 뭐 이런 거 있었겠지. 내 다리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네. 친구나 그 주인공 나가 같은 인물로 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하실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상에 있는데 이 자기 친구는 뭐죠? 술이나 먹고 뻥치기 좋아하고 자기 부끄러운 자기 자신입니다. 또 다른 나의 그 자신을 어떻게 하죠? 지하실로 내려가서 계속 통굴로 해가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가지고 매장을 시키는 무의식을 억압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50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 모를 거다. 영원히 안식을 해라. 이런 무의식의 문제하고 결부될 수 그 있죠.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거죠. 네.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건 뭐예요? 파이트 클럽 안 봤어요? 예. 그 브래드 피트랑 예.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더라? 또 한 명이 그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에 나왔던 에드워드 노튼. 에드워드 노튼. 에드워드 노튼. 두 사람 나오는데 네. 정말 명작입니다. 그래요? 그 파이트 클럽이 뭐냐면 아주 착한 나의 속에 숨겨 있는 그 폭력성 이런 걸 이제 깨우거나 혹은 뭐 그 폭력성과 만나게 된. 근데 내가 이렇게 영화 얘기하면 맨날 틀렸대 나한테. 사실 아니 그랬던 적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영화를 많이 해서 좀 헷갈린 것도 있고. 이게 영화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이게 이거 같고 맞아요. 막 그럴 때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 틀린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 파이트 클럽 보면 그 에드워드 노튼이 딱 봐도 좀 약간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브래드 피트는 좀 이렇게 남성성이고.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랑 에드워드 노튼이 어떻게 하다 이제 영화에서 설정을 그래. 어떻게 만났는데 브래드 피트는 이제 그 파이트 클럽이라는 데 가서 맨날 이제 저 패고 의도 터지고 이제 이러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점점 에드워드 노튼이 좀 빠져들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에드워드 노튼이 브래드 피트랑 같은 놈이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노튼이 브래드 피트라는 가상의 또 한 명을 이제 만들어내서 자아를 만든 거구나. 지 혼자 가서 막 싸우고 뭐 의도 터지고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거 있잖아요. 또 23 아이덴티티인가? 23 맞아요? 네. 아이덴티티. 맞아.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 되게 여러 명의 자아가 있는 거. 바로 그 여러 명의 자아를 다룬 정말 또 앨런 포가 자기 최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윌리엄 윌슨입니다. 뭐 없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다 여기서 나왔구만. 앨런 포의 윌리엄 윌슨이 바로 그 자기의 또 다른 일종의 자아. 도플갱어 같은 그걸 보여줘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윌리엄 윌슨이 이 첫 마디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나가. 내 이름을 윌리엄 윌슨이라고 해두자. 해두자. 네. 근데 이게 이 제목이 나중에 이제 우리 정프로가 다루고 싶은 소설 백경 모비딕의 첫 문장이 나를 이스마일로 불러다오. 콜미 이스마일.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대목에 오마주한 거죠. 그 모비딕이 바로 여기서 내 이름을 윌리엄 윌슨이라고 해두자. 이렇게 하거든. 이게 뭐냐 윌슨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성질이 더러워요. 자기 성질이. 네. 집안 잘 살고 하는데 그랬는데 성질이 아주 더럽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학교에 들어갔어요. 앨런 포가 어릴 때 양부모를 따라서 영국에 좀 살았는데 그 경험이 반영돼 있죠. 배경은 영국인데요. 들어갔는데 자기가 입학한 날 똑같이 전학 온 애가 한 명 있단 말이죠. 네. 이름도 자기가 똑같아요. 얼굴도 비슷해. 네. 생김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리고 자기한테 묘한 어떤 경쟁심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데 얘는 이상하게 미묘하게 반항을 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참 불쾌하기도 하면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얘가 딱 하나 약점이 있다 이거죠. 목소리가 낮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목소리가 메아리 대가 돌아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걔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뭐가 자기가 계속 껄끄럽고 신경 쓰이고 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어떤 못 견뎌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때 이 친구도 그날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걔도 그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술 먹고 기숙사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지금 당신을 보고 싶어한다. 그 전과를 딱 가보니까 바로 걔가 있어. 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윌슨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소름이 끼치고 안 되겠다 해가 또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노름을 좋아하니까 또 다른 명문대학을 가가지고
이 돈을 자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꾼 기술을 타짜가 된 거예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기술을.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동네 아주 이제 호구가 한 명 온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그날 자기 친구 방을 빌려가지고 완전 큰 판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그런 노름 아시죠? 자, 판돈 2배 키워가는 거 있죠. 지금까지 한 거 2배 계속 키우니까 이건 나중에 뭐 오른손 걸어야지. 예, 그렇죠. 선모 같지 않아 나요. 그러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자기가 완전히 돈을 이건 뭐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더 이상 책임 못 질 만큼 따가지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땄지만 불안한데 갑자기 방에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내가 지금 이 말을 드려야겠다. 이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방문한 걸 사과드리면서 말을 하겠다. 지금 저 남자 정체를 당신들은 모를 건데 저 남자 지금 소매자락에 안감하고 호주머니를 조사해라. 감춰둔 작은 꾸러미 몇 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얘가 카드를 하면서 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속인 게 결국 우리 타짜처럼 밑장 까기를 하다가 밑장 까기를 하다가 얘가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너는 당장 여기서 그만두고 너 모든 인간관계 다 단절되고 다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나라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여자를 이제 저 이탈리아에 가서 여자를 꼬시도 또 그 자기 인력 일생에 나타나서 해방을 놓고 모든 게 다 해방을 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몇십 년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분노의 화염이 입사인 거예요. 진짜 얘기도 나와요. 화염과 분노 얘기 나옵니다. 에드가 앨런 포 소설에 보면 나는 분노의 화염에 입사요. 네.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가 다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마지막 어디에서 잡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방을 끌고 와가지고 거울 있는 방을 야인 이 악당놈아 너 나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냐.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 죽어보자 하니까 얘도 칼을 뺀더란 거야. 그래서 칼을 뺀더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완전히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 이겼다 생각하는데 누군가 방문에 빗장을 열어가지고 아이씨 지금 내가 살인한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잠그고 이제 자기가 이제 거울을 향해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거울을 향해 걸음을 떼니까 창백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자기 모습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가 내고 내가 진 거죠.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 분열된 자인데 말이죠. 정신분열이나 이런 것도 내가 볼 땐 이 현대에 점점 이제 오면서 폭력성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거세되고 도덕적으로 막히다 보니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우리는 정령이 있다고 봤잖아요. 애니미즘 해가지고 신의 힘이 우리에서 그러면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성이 깨가지고 상관없다고 보잖아요. 아 그런 거 없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있죠. 뭘로 있느냐? 우리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이게 사실은 그런 정령이죠. 그 정령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아니 정말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 사람은 안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인격 분열들, 시초페니아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노이로제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에드가 앨런 포 정말 전 세계 추리 소설, 공포 소설의 원조 아저씨 한번 저희가 만나봤고, 근데 너무 이제 양 얘기만 들으니까 동쪽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관점이란 책 저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관점이란 책이 그 화폐 전쟁의 저자 송홍빙이 숭홍빙이죠? 네. 숭홍빙이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본인의 시각을 잘 또 녹여낸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사실 화폐 전쟁은 뭐 여러 권 시리즈로 나왔지만 좀 음모론적 시각이 강하다 해서 좀 비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 책 관점 같은 경우는 정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 이거 위주로 수술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어떤 전편에 비해서 음모론적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읽기에 좀 부담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 듣고 사셨다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저 송홍빙 책 사셨다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리고 벌써 읽으시고 또 후기에 올려주신 분도 계셔서 한번 저 서점 같은 데서 미리 읽어보시면 목차 같은 거 보시면 대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정도는 읽어줘야 또 현대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글로벌하게 요즘 또 특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돼가고 있고 또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가 이런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라도
뭐 관점 한번 읽어보는 것도 네. 뭐 괜찮습니다. 안 돼요. 꼭 읽어야 돼 이거는. 필독서? 자, 화폐전쟁의 저자 스홍빙이 쓴 새 책 관점. 여러분이 세계를 보는 관점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송령이라고 네.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포송령은 전 처음 들어봐요. 포송령. 포송령. 근데 이제 천유는 아시니까 뭐 그 이야기들. 네, 네. 그 이야기가. 천녀유는 조금 약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니 이거는 사실 요재지는 기묘한 이야기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공포라기보다 좀 기이한 이야기들 그런 게 많죠. 이게 포송령이라는 분도 좀 사실 불운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지금 공포 이야기나 이런 거는 기이한 이야기 불운한 사람이 많이 있네요. 대부분. 행복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쓸 리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작가라는 이 직업 자체도 어떤 좀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맞아, 이런 맞아. 글을 쓸 수 있고 내가 상상으로 좋은 세상 뭐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아닌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니 딱 그 좀 이야기네요. 그런 게 있는 것 지금 같아요. 그 우리 안나 까리니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데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행복해지려면 맞아. 모든 조건이 다 맞아져야지 행복해지니까 행복하는 모습은 다 똑같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도 좀 그러니까 행복하면 별로 나올 게 없지. 비슷비슷하니까. 불행해야 돼. 애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돼. 해밍웨이로 만드시려고. 포송령도 왜 이제 불행했냐면 아니 집안은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 상업을 하셔가지고 근데 문제가 이분도 이제 과거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뭐 과거 이야기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뭐 예전에 중국의 입시 지옥이라는 게 집 입시 진짜 입시 지옥이거든요. 과거라는 게 언제쯤 사람이에요 대충? 청나라 초기. 명나라가 예 청나라 초기 사람입니다. 17세기 중엽에 태어나가지고 네 그렇죠. 18세기 초반까지 살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중국의 과거가 예전에 뭐 계속 말씀이 됩니다만 11단계 정도 되거든요. 그래 맞아 그때 말씀 네. 과거하다 죽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70에 과거가 합격하는 거예요. 나이 70에 그런 식으로 나이 50, 60에 평균 수명 40인 나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가 과거를 하고 이때는 그냥 오래 사는 사람이 승자인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과거 시험도 다 끝까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6월달에 그 사망했던 김종필 총리 있잖아요. 그분 지론이 항상 최대의 복수는 장수하는 거다. 최대의 복수는 장수다. 내보다 미운 놈들 다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게 장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로 만족한다. 최대의 복수는 장수다. 미운 놈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넌 죽었지. 난 살아서 너희들 곱씹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먼저 죽는 놈이. 삼김 중에 제일 늦게 돌아오죠.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서양의 신문에서는 부고난이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부고에서 오비추어리에서 이제 유명 인사 할 때 가장 첫 번째 전제가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일단 장수하는 게 기본적인 삶의 첫 번째 필수 요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어쨌든 포송령 같은 경우가 과거에 뜻을 뒀는데 이 과거에 최종 장원급제 하려면 1000만 명의 경쟁자. 1000만 명. 네. 청나라 당시에 수제 마지막 진사의 장원급제를 하려면 999만 9,999명을 끊고 1000만 명 중에 1등이 되는 거예요. 와, 1000만 대 1이에요 그러면?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죠. 불가능해요. 그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 진사를 돼야 되는데 결국 중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하다가 안 되고 친구 일도 좀 도와주다가 결국 가업을 잇기로 하고 상업을 하는데 항상 그 공부를 뜻을 두다가 중국에서는 관리가 된다는 게 단순한 벼슬이 아니라 먹을 게 열리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먹고 살면서 당시에도 중국이 문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멸시를 받잖아요. 관료들한테 꼼짝을 못 하는데 관리가 되면 돈도 벌고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안 되니까 뭘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교육을 하는 거죠. 양반 자제를 가르치는 그런 식의 교육을 한 건데 그러면서 결국 만들어낸 게 이 사람이 요제지를 만드는 거죠. 자기 서재를 요제라 해가지고 기이한 이야기들 쫙 이제 모은 거죠. 그게 뭐 한 400편 이상의 기이한 얘기를 모아가지고 지금도 뭐 천일야화 중국판 천일야화다 이런 말을 듣고 있죠. 네. 거기 좀 약간 오싹한 얘기가 좀 있습니까? 오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
오싹한 것보다 저는 동양이 지르면 안 되는데. 아니 오싹한 것보다 오히려 서양의 특징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나쁜 놈은 악이 있다는 건 신이 없다는 거 아니냐 하면 이런 이야기하죠. 신은 최후의 심판을 한다. 지금 뭐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최후의 심판날에 얘는 영원한 죽음을 얻으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의 특징은 현세적이에요. 저성도 현세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신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믿는 건 오로지 현재의 질서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 중국 사람들은 역사에 가장 중요시하죠.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고 네 후손은 네 자식에게 네가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서 안 된다. 이게 바로 역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게 특징이기 때문에 저승에서의 어떤 오싹한 이야기 이거보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많고 항상 권선징악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 해라.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요걸 계속해서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의 이야기보다는 권선징악. 요게 이제 중국 사람들 아주 실용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빨리 시작해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먼저 처음 본 게 이게 호서방 이야기라고 있더라고요. 호서방? 호서방. 네, 호스비가 아니고. 호서방. 네. 이게 호서방이 어렸을 때부터 N서방과 친한 친구 사이였대요. N서방이요? 예, 유엔어 할 때 N. N.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도 서로 이제 자꾸 이제 말장난하기를 좋아했대요. 야, 말 배틀, 재치 배틀을 하자. 그랬는데 두 사람 자체는 서로 좋아하면서도 이 말 배틀에 지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입을 가지고 하여튼 내가 이겨야 된다 생각했는데 호서방 부인이 이제 N서방 부인하고도 서로 이제 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노파가 살았는데 이 노파가 산파 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인데 호서방 부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예전에 그 N서방 부인을 내가 애를 받았는데 걔 은밀한 곳에 혹이 2개가 있다. 뭐야? 이게 재밌네. 무서운 것보다 이게 재밌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호서방 아내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을 해준 거죠. 혹이 2개가 있대. 그러니까 호서방이 아차 이거 한번 음모를 꾸미자 된 거예요. 그래서 N서방이 오는 거 살피면서 친구들하고 자 음모를 한번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N서방이 오니까 호서방이 친구들한테 저기 전마 부인하고 내하고 좀 섬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다른 친구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된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서방이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못 믿나 본데 그 N서방 얘 부인 그 시기에 혹 2개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N서방이 있지는 않고 오는 기척이 나니까 이야기를 한 건데 바깥에서 딱 그 이야기를 N서방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자리를 뜬 거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자마자 확인을 해. 아니 확인이 아니고 마누라를 패야지. 알겠죠 자기도. 자기도 아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불문곡직 아내를 패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 패야지. 바람을 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인하니까 더 세게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계속된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부인이 목을 매는 거예요. 이제 무서워지네. 이게 더 무서워 진짜. 야, 호서방이 이 장난으로 하려 했는데 이 말이 이게 진짜 사람까지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자기가 이게 심각하니까 이 잘못을 그 N서방한테 말도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N서방의 아내가 죽고 난 후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우는 거예요. 그 집에. 호서방 집에 와가지고 계속 우는 거죠. 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N서방도 죽은 거예요. N서방이 왜 죽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걸로 나요. 그래서 이제 N서방의 아내도 이제 아내 귀신도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호서방 아내 꿈속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근데 어째서 당신과 당신 남편은 마음 놓고 이렇게 편하게 사냐고. 그래서 잠에서 깬 호서방 아내는 갑자기 발병을 해가지고 며칠 내에 급사를 하게 되고 그 호서방 꿈에도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가 손가락 잡으면 욕을 퍼붓더니 손으로 입술을 때린 거예요. 그놈의 입 주둥아리가. 너 입이 방정이다. 그래서 호서방이 이제 잠에 깼단 말이죠. 깼는데 입술이 아파갖고 비비니까 입술이 부풀어 올라요. 혹이 생기는구나. 3일 후에 호서방 입술에 혹 종기가 딱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동양 유치하지 근데? 왜 유치해? 이상한 생각한 건 아니죠? 아니. 혹은 하나 생겼죠? 두 개. 2개 생겼어. 뭐 헤르페스인가 보지 뭐. 헤르페스가 왜 나와? 진짜 바람 핀 거 아니야? 그래서 병은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호서방은 이제 앞으로 더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입술이 벌렸다가는 너무 참기 어려운 고통해가지고 이렇게 여인의 벌을 받은 권선징악이네 정말. 이거 약간 전래동화 같다 그냥 느낌이.
약간 그러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거를 포송령의 요제지를 아주 극찬한 사람이 네. 마르케스 알죠? 100년 동안의 고독 이런 네. 유명한 책. 그 사람의 문학적인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르헤스가 정말 이 책을 좋아했거든요. 이 중국의 책은 너무너무 재밌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참 이런 어떤 이야기에서 민족성이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공자 말했더나 공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 이야기를 말을 안 했잖아요. 괴령난신 이야기 안 하고 귀신은 존경하되 경이원지 존경하되 멀리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경원하다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귀신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경원하라는 거는 사람을 귀신 대하듯이 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포송령 소설 자체가 사실은 중국 민족의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잔혹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현세적이다. 합리적인 뭔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이런 거 계속 나타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했죠. 근데 그 얘기가 그래도 좀 짜임새는 있네요. 두 개가 결국 내 입에 난 거니까 얘기가 좀 짜임새가 있는데 앞에 딱 뿌려놓은 게 뒤에 결말로 딱 이어지는 게 기승전결이 확실한. 네. 그 이불을 딱 손가락질하면서 때렸더니 혹이 두 개가 나왔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좋아하는 플롯이에요. 요 느낌 좋아해 내가. 그러면 또 요즘 우리가 그 작년에 아주 1000만 관객 돌파했고 최근에 이제 개봉하려고 하는 게 있죠. 예. 또 신과 함께가 또 바로 소재가 된 게 여기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 제목이 석방평이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석방평. 방팽이. 석방평. 석방평. 근데 이거를 번역에서는 제목을 이놨네요. 저승도 유전무죄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승에서도 유전무죄. 그러니까 석방평은 이제 여기서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호남의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석방평은 호남에 동해안 사람이다. 이 사람 아버지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떤 사람이 좀 교활하고 돈은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성념이 저승길에 올라가는 숨이 이제 끊어지랑 말라갈 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 내하고 사이 안 나쁜 그 양 씨가 저승사자를 매수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막 매질을 간다. 저승사자를 시켜서 나를 때린다. 그래서 진짜 이 아버지가 온몸이 벌겋게 부어오르더니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석방평이 열받은 거예요. 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 분인데 저는 못된 귀신에게 능욕을 당하냐. 내가 아버지 대신 이 원통함을 설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승으로 가요? 네, 이제 저승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이제 혼백을 이제 백치로 완전 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곡기도 끊고. 그래서 이제 혼백이 육신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나선데 어디 갈 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어디를 가야 되지 물어보니까 저쪽 감옥에 한번 가보면 너가 아버지가 있을 거다 가봤거든요. 감옥에 아버지 혼백이 잡혀 있는데 아버지가 완전 감옥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 지금 옥리들한테도 뇌물을 써가지고 밤낮이 나를 때린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제가 있으면 저승법에 따라 재판하면 되지 왜 때리냐. 그러나 고소장을 그렇죠.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그 성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한 성왕신에게 소장을 접수시킨 거예요. 네. 참 중국 사람들이 하시는 대책이죠. 귀신도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 양 씨가 저승에서도 소문을 듣고 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니까 뇌물을 뿌려가지고 관리를 매수한 사람 때문에 이제 재판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참 후에 열렸는데도 성왕신이 돈을 받아 먹었잖아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유 없다고 고소를 기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야. 그래서 석가평이 마을을 떠나가지고 이제 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성왕신하고 아전이 뇌물을 받고 이거를 지금 부정을 저질렀다. 항소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군수도 어떻게 하느냐. 반달이나 질질 끌더니 그다음에 네가 잘못했네. 곤장을 매겨라. 석방평이 오히려 곤장을 맞고 이 사건은 다시 1심 성왕신에게 보낸다. 파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가만히 두고 보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를 더 이제 고문을 당하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더 이상 얘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얘 집에 보내줘 하니까 저승차사가 다시 얘를 집을 보냈는데 집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다시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이 있는 명부로 달려가는 거예요. 대법원으로. 네,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대법원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고소를 하니까 염라대왕이 이제 피고를 잡아들여라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군과 현의 관리들이 사건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라대왕 명부에 우리로 치면 대법원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로비를 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협 조건으로
얘를 그러면 좀 구워 삶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대법에서 그랬겠죠. 우리가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러니까 이제 이쪽 그 지방 현하고 마을 성황신 쪽에서 야 천냥 줄 테니까 너 이제 입 좀 다물고 내가 아버지 잘해줄게. 옛날이랑 똑같네. 옛날에도. 근데 이 석방평이 딱 그런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다. 이러니까 이 석방평이 이제 묵고 있던 저승의 그 주막의 주인이 충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많은 이런 사례를 봤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된다. 관에서 지금 법원에서 화해를 요구하는데 네가 이렇게 고집불통하면 너 큰일 날 거다. 내가 지금 정보가 하나 있는데 염라대왕한테까지 지금 청탁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일이 잘못하면 커진다. 너 지금 적당히 타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 소문에 난 흔들리지 않는다. 원리 원칙대로 한다.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제 단순한 차사가 아니라 정말 검은 양복을 입은 차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좀 하급 차사들이 찾는데 이제는 진짜 검은 양복을 빼입고 쫙 우리가 보면 옛날에 건달들도 그렇잖아요. 조폭들은 수준이 1차 좀 차원 낮은 조폭은 배바지에다가 하얀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마에 걸치고 다니는데 좀 돈 많은 정말 그 마피아들은 딱 깔끔하게 슈트 딱 착용하고 항상 기관단총 해야 되니까 딱 바바리 코트 걸치잖아요. 딱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데리고 갔는데 염라대왕한테 데리고 가자마자 염라대왕이 이 자식이 하더니 바로 곤장 스무대 치라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평이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아무런 뭐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는 매를 맞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요즘 치면 계속 그 데모를 하는 거죠. 내가 매 맞아서 사다. 누가 나더러 돈 한 푼 없으라고 했더냐. 돈이 없으니 내가 지금 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저거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래가 불침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불침상? 예, 새로 만든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 얘를 위로 올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이스라엘 초기에 애들의 몰록이라는 일종의 자기들 우상에 자기 처대를 바치면서 바로 이 철침대를 만든 거죠. 철에 불을 다 걸어가지고 하듯이 얘를 염라대왕도 이렇게 고문을 준비해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잔인하게 나오죠. 귀신이 옷을 벗기고 새사나무를 그를 집어 올라가 침상에 내동댕이 치가지고 그 철 위에다가 뒤적뒤적 우리 고기 굽듯이 하니까 뼈와 살이 다 분리되고 막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방평은 당장 죽어야 되는데 이게 막 몸이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2시간을 굽고 나서 염라대왕이 입을 여는 거예요. 이제 됐다. 쟤 보내 이러니까 그걸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염라대왕으로 이제 염라대왕 쪽에 보내야 하니까 염라대왕이 물어본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하겠지? 이러니까 석방평이 부모님의 원한을 싣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된다는데 이 원한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소송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염라대왕님을 기만하는 거니까 나는 고소하겠습니다. 무슨 걸로 고발할 거냐니까 지금 당한 일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모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다시 노발대발을 해서 야, 쟤 안 되겠다. 몸뚱이를 톱으로 잘라라. 그러니까 귀신이 야 이거 너도 야 소송하지 마라 이제. 지나다 진짜. 그러니까 귀신이 너 너무 장하다 이러면서 톱날을 삐뚤삐뚤하게 만들어갖고 심장은 다치지 말게 해라 이러거든. 오, 귀신 편을 들어줘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빨리 심장 죽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몸뚱이 2조각이 났는데 다시 또 염라대왕 데리고 와서 한 조각을 만들어 데리고 왔는데 귀신 한 명이 보다 못해서 너 너무 효심이 지극하니까 내가 뭘 하나 줄게. 요 끈을 차면 된다. 끈을 차니까 갑자기 씻은 듯이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또 이번에 염라대왕이 할래 안 할래 물으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는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죠. 근데 가만히 석빙평이 생각해가 이제 이성으로 돌아가려 가는데 이거 결국은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가 있다. 옥황상제한테 찾아가야겠다. 그 위에 또 있어요? 네, 염라대왕은 명부를 유하고 결국 최고신은 옥황상제 아니냐.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옥황상제 친척이 그 이랑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정말 총명하고 정직하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도 호소하면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귀신 사령들이 배웅을 하고 집을 가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옥황상제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신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너 염라대왕님이 너 놈이 이승으로 안 돌아간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다시 염라대왕 면접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유 또 이게 불에 굽고 톱질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염라대왕 이번에는 이제 당근을 쓰는 거예요. 채찍 대신에 당근 전술을. 야, 너 정말 효성이 가상하다. 너 아버지 원통하면 내가 다 살려고 해줬다. 너 아버지 좋은 정말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억울하지 않지 않냐. 이제 좀 그만하고. 그리고 네 돌아가면 니한테도 엄청난 돈하고 100살까지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염라대왕이 경상도 사람인데 이 잘 가면 해줄게. 살도 주고.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명부를 딱 꺼내가지고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도장 딱 찍어가지고 봐. 도장 찍고 니 확인해라. 100살. 그리고 돈 딱 나와 있지 않냐. 운명록에 딱 써놨다 이거죠. 그래서 석방평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귀신이 다리 데려주니까 귀신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야이 섹스야. 너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이 똥개 올린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피곤해 죽겠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몇 돌에 가라가 뼈도 못 추리게 할 거야. 이러니까 이 석방평이 딱 눈을 부릅뜨고 귀신에게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야, 네가 그게 무슨 헛소리를 하냐. 나는 지금 생자로 칼에 맞고 몸에 설리고 다 할정정. 이제 더 이상 나 매는 못 맞는다. 몸이 모두 탈이 나서. 그러면 좋아. 염라대왕한테 가자. 가서 나 혼자 갈 수 있으니 너 배웅하지 말라고 그래라. 또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네. 귀신이 이제 안 되겠다 달려야겠다 해가지고 귀신이 계속 회유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디 가다가 대문이 반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요 집에 잠시 쉬었다 가자 하면서 그래 야 들어가자 하니까 석방평이 무심코 문지방에 걸타니까 갑자기 귀신들이 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잣집에 아이로 태어나게 하라고. 그런데 석방평이 딱 정신 차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갓난아이로 돼 있잖아. 내가 이건 이래가지고 예, 모유 수유를 거부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꿀잼이네 꿀잼.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단식 투쟁을 해가 죽어버린 거예요. 애가. 아 죽어요? 아니 자기 억울해서 이대로 못 살겠다. 그리고 또 다시 가? 그래서 결국 부잣집 무슨 죄야. 혼백이 이제 진짜 이제 떠도는 거예요. 이제 이 중천을 떠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 이랑신을 만나야겠다. 옥황상제 친척. 그러면 된다. 와 집념이야. 네,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뭔가가 수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행렬을 피하다가 뭐 의장대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래서 손대 김하병이 이 자식이 감히 옥황상제 지나가시는데. 옥황상제는 아닌데 하여튼 뭔가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놈이 지금 부딪혔다 해가 데리고 가니까 석방평이 그래갖고 고개를 들라 제인을 하니까 들어보니까 아주 풍치가 더 좋고 아주 훤칠한 젊은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정자를 하고. 묻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공자 갖고 가마 타고 다니니까 뭔가 이게 좀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해결에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젊은이가 딱 듣더니 포박을 풀어주라 명하더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된 거야. 그래 어느 중간에 가니까 젊은이가 한 관리에게 석방평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는 하계 사람이다. 아래 세상을 하계라고 부르잖아요. 인간 세상 사람인데 니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가 좀 제대로 해줘라.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바로 이 사람이 관리를 시킨 관리가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이랑신인데요. 그래서 이 알고 보니 자기가 만났던 귀인이죠. 귀인을 만난 거예요. 그 귀인이 바로 옥황상제 아들이었는 거예요. 아들 구왕이라고 9번째 왕이고. 그 사건 처리를 이제 구왕이 불러가지고 맡긴 사람이 바로 이랑신인 거예요. 그래서 석방평 이랑신은 보니까 이랑신은 좀 싸납게 생겼거든요. 체구도 건장하고 수염도 아주 무성하고 뭐 진짜 우리가 사천왕사 절에 들어가면 아주 무섭듯이 딱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랑신을 가가지고 쫙 관아에 들어갔단 말이죠. 가니까 이미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해버린 거예요. 이미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원수인 양씨 그리고 심부름했던 기신사냥 딱 한 자리에 와 있고 네,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그 제수들을 끌고 다니는 그 함거 수레 안에 제인이 나오네. 누구 나오면 염라대왕 군수. 오 염라대왕까지? 힘이 세니까 옥황상제의 특명을 받은 옥황상제 그 아들의 특명을 받아갖고 이랑신. 적폐청산이네. 그렇네. 이랑이 약간 그 기무사 느낌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랑신이 그 자리에 대지신문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평의 진술이 모두 맞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들부들 떠니까 이랑신이 딱 판결문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었는데 딱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자, 염라대왕을 감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찰한 게 나옵니다. 그는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옥황상제의 특별한 은총을 한 몸에 받았는데 스스로 신하들의 모범이 돼야 청렴결백해야 되는데 뇌물을 탐내서 관례의 비난을 본분을 망각했다. 그래서 신하의 지조도 더럽히고 말았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열까지 빨아먹는 이런 가여운 존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강에 황하에 물을 움켜쥐어서 그의 사악한 내장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장 청소를 해야 된다. 장의 적변입니까? 하여튼 장에 묻어 있는 뭐 진짜 변을 숙변을 청소하듯이 청소해야 된다. 당장 담벼락 동쪽에 예전에 석방평이 당했던지 새 침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큰 도관에 들어가라. 도관에 들어가 가지고 너 이제 죄를 추궁해라. 자백해라 이거였죠. 자 그리고 성황신과 군수는 너희들은 목민관이다. 백성하고 직접 현장에 접촉하는 이런 사람들이 옥황상제를 대신해서 다스려야 된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바로 중국의 관리가 그 개념이거든요. 황제를 대신해서 황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네. 너희들은 내 분신이다. 그런데 성황신과 군수도 옥황상제를 대신해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위가 별로 안 높아도 멸사봉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너희들은 아무리 위에서 높은 사람이 오히려 너희들을 핍박하더라도 꼿꼿하게 버텨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독수리처럼 버티지 않고 독수리처럼 병아리를 낚아채는 그런 나쁜 짓을 하냐. 그러니 너희들은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인간의 가죽을 벗기고 뼈다귀를 바꾼 다음에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환생을 해라. 그리고 저승차사들도 들어라. 너희들도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우리 똑같잖아요. 신강가에서 차사들이 뭐 일을 잘하면 인간으로 환생하듯이 해줄 수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모두 사지를 잘라내서 부글부글 끓는 기름감에 쳐넣어가지고 힘줄과 뼈다귀를 건져내야 된다. 다 녹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양아무개 애초 그러니까 뇌물을 공유했던 사람이죠. 얘는 부유하면서도 어질지 않아 교활하고 관계가 넘치다. 돈으로 땅바닥을 깔아서 염라대왕 궁전을 온통 부정부패의 먹구름으로 뒤덮이게 했다. 네가 뿌린 동전에서 풍기는 악취가 하늘을 찔러서 저승에서 광명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건 무슨 기업들 돈 뿌린 건가요? 그래서 잔돈푼으로는 미천한 귀신놈을 뿌리고 목돈을 뿌려서 염라대왕까지 너가 로비를 했냐. 그러니까 당장 너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석방평에 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이놈을 당장 이제 형부를 다 시행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성념을 딱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너 아들이 정말 조성을 지극하고 너도 강직하니까 다시 36년 더 살게 내주겠다. 보너스로 36년 더 살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석방평도 마찬가지로 너도 정말 너도 교자질 했으니까 너 다시 환생을 시켜주겠다. 자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석방평이 아버지보다 먼저 깨어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시체에 관을 열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버지도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씨 집안은 몰락해가지고 모든 땅과 재산이 전부 석씨 집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석방평의 아버지는 90세까지 살고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결국은 석방평은 충과 효의 뜻을 굳건히 해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기특하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신감계에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게 그 컨셉이 여기서 나왔던 거군요. 결국 이제 그게 이제 현재 관리들한테 하는 얘기네, 이 사람이. 그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게 똑같이 현세의 진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야, 이 포송령 아저씨.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재미가 좀 있네. 재밌네요. 특히 그 모유수유 거부는 거기 진짜 빵 터졌어. 모유수유 거부해가지고 애가 죽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애가 모유수유를 거부해서 죽는 거. 뭐 하나 두 개 더 하면 요즘하고 관련되면 도라에몽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에. 도라에몽? 도라에몽 알죠? 캐릭터요? 그러니까 동글자리 몽땅 도라에몽 이야기가 여기서 난 아이들을 얻었다고 보는데요. 도라에몽에 어디로든 문이 아시죠? 어디로든 문 해가지고 땅바닥이든 벽이든 요 문을 그리면 그 문으로 해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어디로든 문이. 거기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포송령 이야기에 있어요? 단도사에 나와요. 단도사라는. 단도사라는 이야기에서 지금 뭐 닥터 스트레인지 라든지 그리고 도라에몽처럼 일종의 공간 이동인 거죠. 돈데크만. 돈데크만도 그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돈데기리기리 그것도 정말 그 공간 이동의 꿈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포송령 얘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단도사 단씨라는 성을 가진 도사가 있는데 도술의 명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눈앞에 사라지고 둔갑술도 보여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가르쳐 달라. 돈을 많이 줄 테니 가르쳐 달라 이러니까 도술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걸 빌려가지고 도둑질을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내가 함부로 그렇지 않냐. 당신들이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집 안방 들어가서 나쁜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악행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못 가르쳐준다. 이러니까 이놈을 잡아들여야 되는 거야. 부자들이. 그러고 얘를 잡아들여가지고 흠씬 두들겨 패려고 생각하는데 또 사라지는 거죠. 전우치처럼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아무리 사라지더라도 투명 인간이 되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 마당에 다 재를 뿌려라. 투명 인간이 돼도 요 발자국이 남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셋째 찍으로 몰매를 가는 거죠. 그렇지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인들한테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서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일이 많으니까 하인들 너희들 한턱 낼게. 마지막 이제 일종의 전별 의식을 치르는 거죠. 자기가 내는데 소매 안에서 술 한 병하고 안주 한 접시를 꺼내가지고 탁자에 올려놔요. 다시 또 소면을 넣어가지고 술 한 병, 안주 한 접시. 5병 이하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소매에서 계속 술과 음식을 사람들 수십 명 먹을 수 있는 게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마시라 해가지고 계속 내놓다가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들려드려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 진짜 다시 한번 더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그 부자가 다시 한번 당신 오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도수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왔고 이제 난 간다 하더니 벽에 성문을 딱 그리고 손으로 딱 밀치니까 문이 활짝 열리고 보따리를 성문 한쪽에 먼저 던져놓고 자 이제 갑니다 하고 쫙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동그라미라는 이걸 그리면서 중간이동을 계속했다. 이것도 단도사가 여기서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동의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죠. 네. 아주 신기한 얘기들이 좀 많은데 요건 약간 공포 쪽보다는 약간 좀 기묘한 이야기. 그죠? 확실히 좀 가까운 것 같긴 하네요. 자, 포송령 재밌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예전에 했던 그 루알드 달 그 시리즈랑 약간 좀 저희 성격이 좀 비슷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하여튼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등골이 오싹까지는 안 해더라도 근데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름에 좀 오싹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싶은 분들은 이 포송령 얘기 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일당백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드팟